남편의 휴대전화 속 한 통의 메시지.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아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군가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헛부리 영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휴대전화에서 시작된 오해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마지막엔 교훈을 담은 아름다운 시도 한 편 읽어드리니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춰 섰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알림.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은혜의 손이 떨렸다. 수건을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남편 재우는 늘 휴대전화를 아무렇게나 놓고 다녔다. 비밀번호 같은 것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휴대전화에 잠금이 걸려 있었다. 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실 쪽을 바라봤다. 재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다. 은혜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오늘 밤도? 그럼 어젯밤에도 만났다는 뜻인가? 은혜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재우는 요즘 야근이 잦았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저녁을 먹고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은혜는 의심하지 않았다. 남편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은혜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때 거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은혜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갔다. 재훈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은혜가 물컵을 내밀자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 마셨다. 오늘 또 야근이야?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프로젝트가 막바지랐어.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은혜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정말 회사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은혜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의 휴대전화를 다시 쳐다봤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건 옳지 않았다. 하지만 저 메시지는 무엇인가? 은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재우는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 15년, 그동안 재우는 성실한 남편이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힘들긴 했지만 재훈이 중간에서 잘 조정해 주었다. 그런데 요즘 재훈은 달랐다. 집에 있어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저녁 식사 중에도 메시지 확인에 여념이 없었다. 은혜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야근이 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늦게 들어왔다. 은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 메시지를 본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다. 아침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요. 은혜가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며 은혜를 쳐다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른다고. 재훈이 거실로 나왔다.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밥 먹어요. 은혜가 말했다. 재훈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계속 화면을 확인했다. 은혜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재훈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다녀올게요. 응. 은혜는 짧게 대답했다. 재훈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은혜는 식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재훈이 요새 야근 많지. 네.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몸 상하겠어. 밤늦게까지 일하며.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말 야근일까?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 은혜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만 했다. 저녁이 되자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도 야근. 늦을 것 같아. 은혜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었다. 재훈이 또 야근이야? 네. 은혜의 목소리는 작았다. 요새 너무 잦네. 회사 일이 그렇게 많나? 시어머니의 말에 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밤 11시 재훈이 돌아왔다. 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재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직 안 잤어? 응, 기다렸어. 은혜가 말했다. 재훈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회사 일 많아? 은혜가 물었다. 응.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재훈은 짧게 대답하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또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휴대전화만 보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정말 일 때문이야? 은혜가 다그쳤다. 재훈은 눈을 마주쳤다. 그럼 뭐 때문이겠어? 그의 눈빛은 담담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남편을 몰아세울 수 없었다. 그냥 요새 너무 피곤해 보여서. 은혜는 말을 돌렸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은혜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고요한 밤, 은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재훈의 야근은 계속되었다.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훈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은혜는 재빨리 거실로 갔다. 소파 위에 놓인 재훈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은혜는 남편의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역시 틀렸다. 손이 떨렸다.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또 틀렸다. 은혜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은혜는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비밀번호가 뭘까? 왜 바꾼 걸까?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은혜야. 네, 어머니. 요새 재훈이랑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던데. 시어머니의 말에 은혜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에 다 써 있어.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며 은혜를 쳐다봤다. 은혜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의심하지 마. 시어머니의 말이 이상했다. 은혜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다. 의심이요? 응. 괜한 의심 말고 남편 믿어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은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이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욕실 문이 열렸다. 재훈이 나왔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거실로 갔다. 은혜는 주방에서 그를 지켜봤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고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은혜는 다가갔다. 누구한테 연락해? 재훈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응? 아, 회사 동료한테. 이 시간에? 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재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은혜가 다그쳤다. 재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요새 이상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도 걸고, 야근도 늘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혜야, 나 지금 피곤해. 이런 얘기하지 말자. 나는 하고 싶어. 은혜가 소리쳤다.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안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뭘 그렇게 싸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혜가 서둘러 말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재훈아, 어머니가 뭐라고 했지? 아내를 잘 대해줘야 한다고. 네. 어머니,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은혜를 보며 말했다. 은혜야, 너도 남편 이해해줘. 일하느라 힘든데. 네, 어머니. 은혜는 억지로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은혜와 재훈은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 내가 요새 정신이 없었어. 당신, 진짜 회사 일만 하는 거 맞지? 은혜가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뭐 하겠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은혜는 재훈이 출근한 후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실,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손글씨로 쓰인 메모였다. 내일 8시 같은 장소에서. 은혜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누구한테 받은 메모일까? 그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계속 서랍을 뒤졌다. 하지만 더 이상 의심스러운 건 없었다. 은혜는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은혜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은혜는 집을 나섰다. 하지만 마트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재훈의 회사로 향했다. 정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은혜는 멀리서 입구를 지켜봤다. 1시간을 기다렸다. 재훈은 나오지 않았다. 은혜는 안심했다. 정말 회사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계셨다. 왔어. 네, 마트 갔다며 손에 든 게 없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은혜는 당황했다. 사려던 게 없어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은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섬뜩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도 야근. 10시쯤 들어갈게. 은혜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주머니 속쪽지가 만져졌다. 내일 8시 같은 장소에서 은혜는 결심했다. 내일 8시에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다음 날 저녁 은혜는 일찍 저녁 준비를 마쳤다. 재훈은 6시에 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은혜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다. 7시 재훈이 집에 도착했다. 다녀왔습니다. 밥 먹어요. 은혜가 말했다. 재훈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도 함께 앉으셨다. 오늘은 일찍 왔네. 시어머니가 말했다. 네. 오늘은 야근 없어요. 재훈이 대답했다. 은혜는 그를 지켜봤다. 하지만 재훈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 은혜가 물었다. 회사 동료 만나기로 했어. 몇 시에 들어와? 10시쯤? 재훈은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혜는 재빨리 일어났다. 나도 나가야겠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둘 다 나가. 금방 올게요. 은혜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재훈이 먼저 나갔다. 은혜는 몇 분 후 집을 나섰다. 멀리서 재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다. 재훈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은혜도 따라 들어갔다. 전철을 탔다. 은혜는 다른 칸에 탔다. 창문 너머로 재훈이 보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새 정거장을 지나 재훈이 내렸다. 은혜도 서둘러 내렸다. 재훈은 역 밖으로 나가 걸었다. 은혜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주택가로 들어섰다. 한적한 골목길. 재훈은 어느 카페 앞에서 멈춰 섰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은혜는 카페 맞은편에 서서 지켜봤다. 창문 너머로 재훈이 보였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갔다. 은혜는 숨이 멎었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여자는 재훈에게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은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멈춰 섰다.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증거도 없이 소리만 지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다. 은혜는 카페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1시간이 지났다. 재훈과 여자는 계속 대화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진지한 표정도 지었다. 은혜는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야근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여자가 일어섰다. 재훈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은혜는 재빨리 전봇대 뒤에 숨었다. 재훈과 여자는 골목길을 걸었다. 은혜는 뒤를 밟았다. 두 사람은 주택가 깊숙이 들어갔다. 어느 빌라 앞에서 멈춰 섰다. 여자가 현관문을 열었다. 재훈이 따라 들어갔다. 은혜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빌라 앞에 서서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봤다. 10분이 지났다. 재훈이 나왔다. 여자는 나오지 않았다. 재훈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은혜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빌라를 올려다봤다. 2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은혜는 빌라 입구로 다가갔다. 우편함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김수진. 은혜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왔어. 네. 은혜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혼 15년, 그동안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은혜는 이혼을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밤 10시. 재훈이 돌아왔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잤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벽만 바라봤다. 재훈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자, 은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은 곧잠이 들었다. 은혜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재훈의 숨소리가 들렸다.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은혜는 그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결혼할 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넣었다. 잠시 친정에 가 있을 생각이었다. 머리를 식히고 이혼 준비를 해야 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다. 어디가? 시어머니가 은혜의 가방을 보며 물었다. 친정에 다녀올게요. 왜 갑자기? 며칠만 다녀올게요. 은혜는 대답을 회피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재훈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은혜는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앉아.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혜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냥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은혜는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재훈이 때문이지? 은혜는 움찔했다. 시어머니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 내가 다 알아. 재훈이가 요새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거. 시어머니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들었다. 재훈이는 착한 아이야.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하지만 하지만 뭐 증거라도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혜는 입을 다물었다. 어제 본 장면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없잖아. 그러니까 괜한 의심하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은혜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그런데 현관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신발이 없었다. 어제 저녁 분명 있었는데 은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다. 응, 알았어. 오늘 저녁에 보자. 은혜는 귀를 기울였다. 8시, 좋아. 같은 장소에서.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같은 장소에서. 서랍에서 발견한 쪽지와 똑같은 말이었다. 은혜는 천천히 안방 문 쪽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걱정하지 마. 은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혜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왜 내 이름이 나오는 걸까? 통화가 끝났다. 은혜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갔다. 안방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아직도 안 갔어? 지금 가려고요. 은혜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하지만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시어머니가 나올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계셨다. 은혜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시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은혜는 뒤를 밟았다. 버스를 탔다. 은혜도 같은 버스에 탔다. 맨 뒷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켜봤다. 6 정거장을 지나 시어머니가 내렸다. 은혜도 서둘러 내렸다. 시어머니는 어느 카페로 들어갔다. 은혜는 깜짝 놀랐다. 어제 재훈이 갔던 그 카페였다. 은혜는 카페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시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으셨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젊은 남자였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은혜는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왜 이곳에?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지?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다. 은혜는 다시 뒤를 밟았다. 시어머니와 남자는 주택가로 들어갔다. 어제 재훈이 갔던 그 빌라 앞에 섰다. 은혜는 숨이 막혔다. 남자가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갔다. 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시어머니가 왜 저기로 들어가는 거지? 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전신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무언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 은혜는 빌라를 올려다봤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커튼이 쳐졌다. 은혜는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다. 김수진. 어제 봤던 그 이름. 은혜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빌라 주변을 맴돌았다. 30분이 지났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혼자였다. 남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은혜는 뒤를 밟지 않았다. 그녀는 빌라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재훈도 이곳에 왔다. 시어머니도 이곳에 왔다.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은혜는 용기를 냈다. 빌라 입구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문패가 붙어 있었다. 김수진. 은혜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은혜는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조용한 집 안. 은혜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보였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은혜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재훈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재훈. 그리고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은혜는 다른 사진도 봤다. 재훈과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 생일 사진, 소풍 사진, 가족 사진. 은혜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은혜는 거실 바닥에 앉아 사진들을 바라봤다. 사진 속 여자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제 찍어둔 사진이 있었다. 카페에서 재훈을 만났던 그 여자. 은혜는 두 사진을 비교했다. 같은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에 그 여자아이가 자라서 어제 재훈을 만났던 그 여자가 된 것이다. 은혜는 혼란스러웠다. 재훈과 저 여자는 어떤 관계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혜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은혜는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은혜를 보고 얼어붙었다. 너 여기서 뭐해? 어머니야말로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다. 이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은혜가 다그쳤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 얘기해 줄게. 은혜는 맞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저 아이가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재훈이 동생이야. 은혜는 숨이 멎었다. 동생이요? 재훈이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응. 수진이. 재훈이보다 5살 어리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재훈이가 10살 때 수진이는 5살이었어. 어느 날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 길을 잃어버렸지.
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를 다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년이 지났어. 우린 수진이가 죽은 줄 알았어. 재훈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그런데 은혜가 말을 꺼냈다. 3년 전에 수진이를 찾았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한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 몰랐대. 성인이 돼서야 DNA 검사를 했고, 그제야 우리 가족임을 알게 됐지. 은혜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갑자기 가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대. 특히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게 두렵다고 했어. 은혜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수진이는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어. 우리는 가끔 찾아와서 만나지. 재훈이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재훈이가 제일 좋아했던 동생인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새 재훈이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거 사실은 수진이를 만나러 간 거야. 은혜는 모든 것이 이해됐다. 휴대전화의 메시지.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그건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다. 오빠를 기다린다는 뜻이었다. 카페에서의 만남, 빌라로 들어간 것, 모두 동생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 은혜는 눈물이 났다. 제가 오해했어요. 재훈이가 바람 피우는 줄 알았구나. 시어머니가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해해.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시어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은혜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때문이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 형수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재훈이 들어왔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은혜? 재훈은 은혜를 보고 놀랐다. 너 여기 어떻게? 다 알았어. 은혜가 말했다. 재훈은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얘기했어.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해. 은혜야,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해해. 은혜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돼. 뭐, 휴대전화 비밀번호 왜 바꾼 거야? 은혜가 물었다.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수진이 사진이 있어서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 쪽지는 수진이가 쓴 거야. 만나자고. 재훈이 대답했다. 은혜는 모든 게 풀렸다. 오해였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그저 동생을 돌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은혜는 눈물을 닦았다. 수진 씨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 재훈이 놀라 물었다. 네. 당신 동생이잖아요. 은혜가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와 재훈도 미소 지었다. 수진이가 지금 곧 올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10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은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분이 네 형수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예요. 은혜가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수진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시어머니와 재훈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잠깐 받고 올게.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갔다. 은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재훈과 수지는 대화를 나눴다. 은혜는 그들을 지켜보다가 슬쩍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알았어. 내일 가지고 갈게. 돈은 걱정하지 마. 다 준비했어. 은혜는 귀를 기울였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냥 이용하는 거야. 재훈이 재산 때문이잖아. 은혜는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수진이가 재훈이 동생으로 인정받으면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하잖아. 그 전에 내가 다 빼돌릴 거야. 은혜는 전신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야. 통화가 끝났다. 은혜는 재빨리 집 안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뭐 하고 있어? 아, 화장실 다녀왔어요. 은혜는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혜를 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혜는 가슴이 두둥거렸다. 지금 들은 이야기를 재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재훈의 어머니였다. 은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다. 수진이를 이용하는 거야. 재훈이 재산 때문이야. 은혜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수진을 위해서, 그리고 재훈을 위해서. 다음 날, 은혜는 일찍 집을 나섰다. 재훈은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은혜는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새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물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수진 씨, 어머님이 어떻게 수진 씨를 찾으셨어요? DNA 검사로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경찰에서 실종자 DNA 검사를 했거든요. 그게 3년 전이죠?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 3년 동안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은혜가 물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정말 수진 씨가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이 수진 씨를 숨긴 거 아닐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재훈 씨 재산 때문에요. 은혜는 어제 들은 전화 통화 내용을 말했다. 수진은 듣고 나서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정말 가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수진 씨는 가족이에요. 재훈 씨의 동생이고 제 동생이에요. 은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어머님은 수진 씨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은혜가 말했다. 두 사람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옷장, 책장을 다 열어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혜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재훈 명의의 통장이었다. 하지만 도장은 시어머니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재훈 씨 통장인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대답했다. 서류를 펼쳐봤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재훈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한다는 내용. 하지만 재훈의 서명은 없었다.
어머님이 재훈 씨 명의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셨나 봐요. 은혜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럴 수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계셨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다. 은혜는 봉투를 들어 보였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었다. 그건 재훈 씨 통장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매각 계약서. 은혜가 다그쳤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들켰구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진이 울먹였다. 왜긴. 돈 때문이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재훈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어. 아파트랑 예금. 재훈이가 다 상속받았지. 그게 어머니 돈은 아니잖아요. 은혜가 말했다. 내 아들 돈이면 내 돈이야.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그런데 수진이가 나타났잖아. 동생으로 인정받으면 재산을 나눠야 해.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수진 씨를 숨기신 거예요? 은혜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3년 동안 수진이를 혼자 살게 했어. 재훈이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했지. 오빠는 알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훈이는 몰라. 내가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거짓말했거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전 정말 가족이 생긴 줄 알았어요. 가족은 무슨. 너는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은혜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 재훈이 재산은 다 내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재훈 씨 재산은 재훈 씨 거예요. 은혜가 소리쳤다. 시끄러워. 아들이 번 돈은 어머니 돈이야.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나는 이미 아파트 매각 준비를 다 끝냈어. 내일이면 계약이 완료돼. 재훈 씨 동의도 없이요? 도장 찍으면 되지 뭐. 시어머니는 태연했다. 은혜는 분노가 치밀었다. 재훈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말해봐. 재훈이가 믿을까?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재훈이는 어머니 말이라면 다 믿어. 너 이 말은 안 믿을 거야. 은혜는 봉투를 꽉 쥐었다. 이 증거가 있어요. 그거? 재훈이 도장 찍어서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 돼.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다. 수진이 일어섰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전 오빠한테 갈 거예요. 다 말할 거예요. 그래, 가봐. 재훈이가 믿을지 두고 보자고.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현관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재훈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재훈아. 다 들었어요. 재훈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이를 숨기고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재훈아.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재훈은 은혜에게 다가가 봉투를 받았다. 통장과 계약서를 확인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제 통장이네요. 재훈아, 그건 내가 내 돈을 관리하려고. 관리요? 몰래 아파트를 팔려고 하셨잖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그건 너한테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재훈이 소리쳤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수진은 오빠의 품에 안겨 울었다. 오빠,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재훈은 수진을 안으며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재훈아, 나는 내 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머니가 날 낳아주고 키워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제 동생을 숨기고 제 재산을 훔치려 하고 훔친 게 아니야. 그냥 관리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항변했다. 수진이가 나타나면 재산을 나눠야 하잖아. 그럼 우리 가족한테 돌아올 돈이 줄어들어.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재훈이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 지금 어머니한테 나가라는 거야?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재훈을 쳐다봤다. 그리고 은혜를 봤다. 너 때문이지. 내가 재훈이를 부추긴 거지. 아니에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어머니가 하신 일의 결과예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좋아. 나가마. 어차피 너희들이랑은 한 식구가 될 수 없었어. 시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재훈아,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재훈이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현관을 나서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다니. 천벌 받을 거야. 문이 쾅 닫혔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재훈은 수진을 아는 채 서 있었다. 은혜는 그들을 지켜봤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가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진짜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다. 며칠 후, 재훈은 아파트 매각 계약을 취소했다. 시어머니가 빼돌린 돈도 모두 찾아냈다. 수지는 정식으로 가족 관계를 회복했다. 재산 분할도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시어머니는 홀로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다. 재훈은 가끔 생활비를 보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받은 돈을 던져버리며 욕을 했지만 결국 그 돈으로 생활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훈과 은혜, 수진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새언니,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재훈이 대답했다. 은혜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화로웠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은혜는 그것을 깨달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짚이 흔들렸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멀리서 시어머니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혼자, 차갑게. 그렇게 가족은 다시 만들어졌고, 한 사람은 혼자 남겨졌다. 욕심이 가족을 갈라놓았고, 진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가족을 갈라놓고 결국 진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정호승 시인이 수선아에게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훅불이 너는 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한겨울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너는 줄기를 꺾지 않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웠건만 너는 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느냐? 세상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냐? 고개를 들어라. 활짝 웃어라. 추운 겨울을 이기고 찬란한 봄을 만든 것은 바로 너였다.